새들의 노랫소리 여기 깨진 붐의 조각을 주워가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보셨나요? 네. 여러분, 인천의 대형 병원 가운데서 상시 수어 통역사가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충북의 현실은 어떨까요? 자, 오늘 슬기로운 데이트에서는 수어에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세린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바로. 네. 아, 참. 날씨 너무 좋았죠, 오늘. 오늘 낮에 날씨가 굉장히 맑았죠. 그쵸. 아침엔 너무 추웠어요. 근데. 네, 아침엔 추웠는데, 네. 네, 낮에 나와보니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맑게 갠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네. 어젠 하루 종일 비가 왔었죠. 그쵸. 단비였을 거예요. 그쵸?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네. 단비였을 거고, 또 농사를 안 짓다고 하더라도 산불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네. 네, 기대를 해보고요. 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수어 관련된 방송을 했긴 했는데 좀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네, 자, 세린 PD님, 네. 뭐 저희 지역하고는 좀 멀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인천의 대형 병원 가운데서 수어 통역사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 상시로 수어 통역사가 있는 곳이 없다. 자, 그러면 충북은 어떨까요? 충북. 네. 충북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제가 요 이제 내용을 보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4월 1일부터 얼마 되지는 않긴 했지만 청주 의료원에 9시부터 18시 네. 8시간 근무 체제에 수어 통역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분인 네, 거죠? 딱 한 분이요. 네. 그래도 생겨서 다행인데 생겨서 딱 한 다행이다. 분은 너무 적진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지점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병원에 네. 왜 수어 통역사가 있어야 될까? 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필요할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네. 자, 필요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음. 당연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세린 PD님하고 저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또 그거를 이해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분이 이제 같이 저희랑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 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들으실 수도 없고, 그렇죠? 들으실 수도 없고, 그러네. 네. 또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은 또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모두가 같이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어를 사용하시는 농인분들, 농인분들, 농아인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굉장히 네. 응급한 상황에 병원을 갔다고 쳐요.
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농인이신 분이 뭐 수어 통역사와 함께 방문을 해서 그 나의 아픈 곳 또 나의 상태를 대신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응급한 상황에 병원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자,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네. 네. 아파서 네. 병원을 갔어요. 네. 응급실을 갔겠죠. 네. 응급실을 갔는데 병원을 가면은 맨 처음부터 하는 절차가 있죠. 접수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접수를 하고 대기하면서 또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뭐 레지던트나 그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와서 저에 대해서 정보를 네, 물어봐요. 물어보죠. 네.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갑자기 그런 건가요? 증세는 어떤가요? 라고 맞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물어보죠. 세세하게. 네, 세세하게 네. 물어보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나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의사분이 뭐 전문 용어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되묻기도 하죠. 네, 그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의사 선생님이 다시 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곤 하죠. 네. 이렇게 뭐 제가 그런 상황일 때 병원을 갔을 때는 뭐 저의 증세, 저의 상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 오거나 주사를 맞거나 또 뭐 더 심한 상황이 되면은 뭐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죠. 네. 그러면 농인이신 분,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갑자기 병원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자, 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네, 접수를 해요. 뭐 접수는 뭐 직접 쓰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안내하시는 분이 있고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니까 써요. 그리고 나서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아픈 곳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요라고 네. 하는 것은 저희 뭐 몸짓으로도 할 수 있죠. 배가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네. 몸짓을 하면 아 이분이 배가 아프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배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하게는 언제부터 말을- 그런 건지 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던 건지 이게 서로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상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에 대한 난감함 또 환자로 오신 분도 이거를 내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필담으로 뭐 이렇게 써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 한계가 같아요. 있죠. 그렇죠? 네. 네. 참 이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해요. 지금 제가 이제 생각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감하고 또 응급 상황일 때가 네. 또 굉장히 이거는 정말 맞아. 생존과 또 그렇죠. 직결된 우리가 이제 문제일 병원에 수도 간 있고. 거는 어떤 내 몸에 뭐 일반적이지 않은 증세가 나타났거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지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세린 PD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존과 관련된 또 생명 좀 비슷하지만 네. 생명과 관련된 그런 상황으로 병원을 간 건데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된다. 네. 지금 소통이 안 된다. 네, 인천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주 의료원에도 네. 지금 9시부터 8시까지 한 명 체제로 운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얼마나 많은 농인들이 병원을 방문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단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두 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수어 통역사와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경우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덜 발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논의를 하는 거에서 끝나서 병원 내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지금 그래서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인천에서는 이제 관련된 기사를 제가 잠깐 네네. 읽어드린다고 하면은 네, 인천에서는 농아인들이 진료를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경인 TV에 나왔던 네. 뉴스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인천의 대형 병원 가운데 상시 수어 통역사가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아인에게 수어 통역사 없이 진료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서 좀 기사 일부를 좀 제가 이렇게 막 읽어드렸는데요. 네. 이건 단순히 뭐 지금 우리 지역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뭐 서울 경기 쪽에 있으니까 근데 인천광역시잖아요. 네네. 근데도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아 통역사가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게 보면은 없다라는 이 현실이 네.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뭐 청각장애인들, 농인들이 그러니까 농인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옥천군에도 얼마 전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가 부재라는 그때 왜 저희가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채용이 됐는지, 채용이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거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뭐 지체 장애인들의 뭐 사회 참여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근데 뭐 그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다양한 영역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인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이제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까 서로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민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네. 그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네. 그 드라이브루스 아세요? 네, 네, 맞아요.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봤었어요. 음. 이제 청각 장애인 분이 네. 이제 시켜야 되는데 뭔가 그 드라이브루스를 할 때 말로 보통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영상이었는데 어떤 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브랜드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 같은 경우 바로 즉각적으로 아, 좀 개선을 적용.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브랜드에서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네. 했던 어떤 걸로 확인이 필요한 거죠? 뭐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 번도 부끄럽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 뭐 방송이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잊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이나 이런 메모리가 그죠. 잊혀지지 계속 저장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뭐 한 번 들어서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지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잊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네라고 하면서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이렇게 논의가 돼야 그렇죠. 네, 사람들도 인식하고 네 맞아요. 개선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4월 1일부터 청주의료원에도 9시부터 8시까지, 네. 6시까지 네, 이제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계기를 시작으로 뭐 응급실에도 배치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인력도 좀 더 그렇죠.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네. 뭐 수어 자체가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도 또 다른 언어이기도 그렇죠. 또 하니까.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아예 두려워서 아예 입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손으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은 무표정하게 그렇게 있으면서 뭐 손으로 좀 뭐 자음 모음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아시죠? 네. 뭘까요? 비수지? 네. 비수지 언어. 네. 네, 맞아요. 저희가 네. 뭐 방송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네. 그거는 조금 잠시 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여쭤볼게요. 조금은 네. 아니고 조금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지난번에 2월 3일은 한국 수어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한번 네. 짚고 그쵸. 넘어갔죠. 이제 네. 그 관련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수화 언어법 제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이고요. 2016년 한국어와 같은 동급으로 공식 언어로 격상되어 또 하나의 언어인 수어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수어의 날인 2월 3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자 6월 3일 많이 남긴 했어요.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와요. 네. 자, 6월 3일. 네. 6월 3일은 농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6월 3일을 농아인의 날로 제정을 했는지 혹시 세림 PD님 읽어주세요. 혹시 뺄게요. 혹시 빼고 네. 읽어주세요. 조선 농아협회가 설립된 1946년 6월을 기념하면서 귀의 모양을 형성하는 삼이 결합되어 농아인의 날이 제정되었다. 네. 귀 모양. 네, 그러니까 2월 3일도 네, 3, 귀 모양. 귀 모양 이렇게 저희 왜 그림 그릴 때 귀 모양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3자 모양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몰랐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 저희 둘만 재밌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재밌을 거예요. 쟤네 둘은 맨날 둘이 재밌대. 맨날 둘이 재밌대. 네. 여튼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농아인의 날이 2월 3일로 제정이 되었고 또 2월 3일은 한국 수어의 날로 제정이 돼서 네. 현재 그렇게 네. 기념일로 제정이 됐다라는 됐죠. 거. 네. 참 한 번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네. 한 번도 또 이렇게 찾아보면은 일상에서 쉽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 어떤 정보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또 좀 관련이 있는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3일일까?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아니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일까라는 좀 물음표가 생기긴 하는데 요런 또 해답이 숨어 있다라는 거. 네. 세린 PD님도 오늘 아셨죠? 네, 이 귀 모양. 귀 모양. 네, 네. 전혀 생각지 못했네요. 그렇죠. 안 잊혀지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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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네. 수어 관련된 이야기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세린 PD님, 네. 수화가 맞을까요? 수어가 맞을까요? 제가 들었을 때 네. 수화, 수어 둘 다 쓰긴 하지만 네. 수어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그죠? 봤거든요. 수어로. 네, 수어로. 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네. 공식 언어로 이제 맞아요. 제정이 돼서가 아닐까요? 맞아요. 네. 지식이 국어, 점점. 한국어, 네. 그리고 수어. 네. 우리나라의 국어, 한국어, 국어 네. 있잖아요. 네네네. 국어, 수어. 이게 또 다른 언어라는 거죠. 네. 맞았다. 맞았다. 딩동댕이다. 맞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거 오늘 알았어요. 뭐죠? 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농인은 어떤 분을 농인이라고 하죠? 귀도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네. 그리고 구하인. 부하인? 네. 부하인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구하인은 청각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입 모양으로 상대의 말을 파악하며 네. 훈련을 통해 음성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장치를 통해서 조금은 들으실 그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발화를 하려고 어떤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분을 구하인으로 하고요. 또 난청인. 잘 안 들리는. 그쵸. 후천적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 이제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이제 노안으로 이제 뭐 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실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이제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도 네. 귀가 굉장히 안 좋으셔갖고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좀 통화가 안 되세요. 근데 이제 보청기를 이제는 사용하고 계실 때는 이제 통화 가능한데. 제가 그 느낌을 잘 표현을 못하긴 하겠지만 그 보청기를 사용할 때에 네. 굉장히 이 이제 소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아프다고 하고 네,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적응 기간인 동안만인지 아니면 적응 기간 이후에도 그런 아주 작은 소리에도 이게 이제 계속 들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귀에서 뭔가가 쏙쏙쏙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예민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농인, 구하인, 난청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저희 토크가 좀 길었나요? 아니요. 길지 않았나요? 적당합니다. 적당했어요. 네, 네. 적당한 시간 시간쯤에서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제가 버스커. 잘못 알고 있었죠. 장범준의 네. 꽃송이가였는데 세린 PD님이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네, 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네, 세린 PD님이 또 네, 궁금한 점을 궁금한 여쭤봤습니다. 점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제가 또 뭐 이 분야의 또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여튼 뭐 세린 PD님이 네. 이제 후천적인 청력의 문제로 이제 그 청각 장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그래 네네. 이분들도 청각 장애인으로 불려야 되느냐 그 내용이었죠? 아니었나요? 뭐였더라? 그 질문은 아니었고. 그 질문 아니었나요? 나 딴 얘기했네. 그 질문은 재밌다. 아니었고. 그거였어요. 네. 이제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얻은 사람은 네. 말을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뭐 그동안에 내가 사용한 언어, 음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청력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게 또 이제 발화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는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용어를 구분하진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난감하네. 빨리 공부 좀 해야겠어요. 제가 잘 네. 몰라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지합니다. 네. 하하. 하하하.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그러면 네. 세린 PD님이 지금 좀 물어봤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지금 두 번째 토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인. 청인은 지금 세린 PD님하고 저처럼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농인. 청각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로서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 그럼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 안 하면 그냥 청각장애인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네. 청각장애인. 왜냐면 그분들은 수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청인 중에서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좀 왜냐면 수어가 네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네. 그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저희가 말을 가르치잖아요. 네네. 말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수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수어가. 네. 이해하셨나요? 어떤 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림 PD님이 네. 이제 그 아동기 때 네네. 유아기 때 네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언어를 네네네네. 습득하는 과정에서 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엄마, 아빠 뭐 이거 모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학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학습이나 교육이나 같은 내용이긴 한데 통해서 그 단어를 습득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농인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수어를 일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정보 체계가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 네, 없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인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로서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 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뭐죠? 근데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농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신감 없는. 그쵸. 나중에 말끝 흐려졌죠. 제가 네. 저희 나중에 다시 찾아보죠. 우리 맨날 이렇게 찾아온다 그러고 그다음 방송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네. 좀 용어가 좀 다양해서. 그러면 다음 방송 오프닝 멘트 때 요거 내용 정확하게 확인해서 네. 알려드리는 걸로. 좋아요. 무지합니다. 저거. 세림 PD님 그러셔서 저 참 무지합니다. 저 무지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 때 저희가 이거 지금 세림 PD님이 궁금했던 저의 궁금증을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증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데 막혔어요. 네.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네. 근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잘 모르고 그런가? 다음에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실례인 것 같아요. 네. 반성하게 정말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방송 때 네. 저희가 오프닝 시간에 요거 정확하게 저희가 배워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달 뭐요? 아니, 다른 용어에 대해서 네. 마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용어 뭐가 있나요? 농문화. 네. 농문화는 그냥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모든 생활 양식, 그들만의 문화. 문화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지역마다도 다르고 가족마다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세대마다도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문화라고 하는 거는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모든 생활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농문화라고 합니다.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세대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나눠지겠네요. 그 문화가.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MZ 세대, 밀레니엄 세대, 네네. 또 뭐 있나요? 빨리 이제 세대가 나눠지잖아요. 나중에 알파 세대가 나온대요. 그래요? 네. 세대가 나뉘어지잖아요. 농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구분하지 마세요.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 네. 그러면 궁금증이 많으면 제가 이거 좀 이 관련된 네네. 좀 늦게 드리긴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궁금증이 자꾸 생겨서. 네. 네, 다음에 알아보면 되죠. 저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방송을 듣는 한 분의 청취자가 계신다고 하면은
또 그러시겠죠. 뭐지? 왜 하지? 뭘 알고 있는 거지? 이거 사실 전략이에요. 다음 방송을 위해서? 네. 그럼 그럴 수도 있어. 아, 이 방송 못 듣겠다. 안 됐는데. 다음에도 듣게 하기 그러는 위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다음 네. 주 한번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네. 땡. 언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그때 왜 제가 세린 PD님한테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만국 공용어일까요? 수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문제 냈었죠. 갑자기 지금 그 얘기하려고 되게 퀴즈- 자신감 있게 퀴즈 얘기하는데 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아니라고 했죠. 네네. 자, 한국 수어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엄지와 검지를 목 네. 앞에 대고 이게 엄지와 검지가 목을 가운데 두고 약간 이렇게 가로 이게 서로 목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빼면서 그러니까 목을 늘어뜨리는 것처럼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얼굴 표정도 같이 네 뭐뭐 하고 싶다 네네. 이렇게 돼요. 근데 미국 수어는 제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손을 이거 하면 이게 지금 네. 뭐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보이시겠지만 네. 자 이거 아시죠? 지글지글 짝짝 그냥 보글 짝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에 보글 할 때 이렇게 그 5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양손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어린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 이거 있잖아요. 네. 고양이가 앙 하는 거. 그거를 반대로.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네. 뒤집어서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손은 구부리고 뭐를 그리고? 감싸는 것처럼 이게 원한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도 해야 되겠죠. 세린 PD님 뭐 갖고 싶을 때 엄마한테 엄마 뭐 사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엄마 사주면 안 돼. 이렇게. 사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의 얼굴 표정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했는데 뭐뭐 하고 싶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목마르 나의 욕구를 좀 채워주세요. 내가 지금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간절한 느낌. 느낌. 네, 물 좀 주세요. 나 물이 너무 먹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네, 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 미국식 수어는 오케이. 보글보글이라든지 네. 고양이가 앙 했을 때 그거를 반대로 위로 이렇게 위로 했을 때, 올려서 네,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 수어부터 빨리 그렇네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쵸. 쉬운 단어부터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제 발음 좀 괜찮았나요? 네. 과했나요? 제가 세린 PD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네. 자 제가 이제 수어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여기서 잠깐 홍보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가능할까요? 어떤 홍보인데요? 가능하겠죠. 네네네. 혹시 수어에 관심이 있는 분, 또 수어가 배우고 싶으신 분을 네. 위해서 네. 옥천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행복드림 수어교실 수강생 모집 네. 저 이거 봤어요. 보셨어요? 군청 공지사항에 군청 있던데.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초급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일기는 5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몇 시인가요? 7시요. 여기 있잖아요. 한참 나왔어요. 7시부터 네, 7시라고 합니다. 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네. 19시부터 21시까지. 그리고 자 일기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그리고 2기는 그 다음 4기까지 있어요. 12월 달까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중급반이 또 7월 달부터 개설이 되고요. 고급반은 9월부터 2달간, 중급반은 3개월간,
초급반은 4개월간. 월요일, 수요일은 고정인가요? 네, 초급반은 월요일, 수요일, 중급반은 화요일, 목요일, 고급반도 화요일, 목요일. 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무료인가요? 무료죠, 당연히. 당연히 무료입니다. 근데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청 기간이 4월 28일 내일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방송 나가는 날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데 헉. 그래도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다음 주에 네. 지금 혹시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어디서 보셨다고 했죠? 저 군청 공지사항. 옥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수어교실 수강생 모집이 모집 관련된 공지사항 글이 올라가 있고요. 또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죠? 043 잘 안 되네? 안 맞네? 042 이렇게 043 731에 0911 0911 0913 문의 전화. 네네. 네, 그리고 수강료는 무료. 선착순은 20명. 그럼 어디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네, 여러분 네. 복지관 아시죠? 네. 또 보건소 아시죠? 네. 그 보건소 왼쪽에 복지관 건물에 같이 있는데요. 장애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수어통역센터 회의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교육인원 20명 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모집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저 신청했습니다. 오. 네. 저도 신청할까요? 네. 거기서 봬요. 그럴까요? 좋다. 네, 저 신청했어요. 언제까지라고 했죠?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들어가 봐야겠군요. 네, 빨리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서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언어를 초급반이세요, 선생님? 그쵸, 저 초급반이죠. 배우셨다고 했는데. 배웠어도요. 네.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 지금 초급반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럼 달인 아니세요, 그냥? 아니에요, 달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또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또 네, 잊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부딪히고 자주 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조금씩 나요. 그 뭐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네. 수어로다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그거였지. 이렇게. 자주 사용 안 하면. 그쵸. 그래서 저희 복지관 옆에 수화통역센터 그 센터장님 뵈면은 제가 엄청 격하게 인사해요. 뵈려고. 네. 그 인사법도 알려주세요. 그냥 저 손은 들어요. 그러게.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는 자, 손을 펴보세요. 네. 엄지손가락 2개를 접어보세요. 그럼 네. 이게 비읍이에요. 비읍. 양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양손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손을 한 다음에 얘를 네. 꺾으세요. 가슴 박으로? 새끼손가락에 그쵸? 가슴에 이렇게 대세요. 네. 그리고 격하게 흔들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 왜 네. 지나다니다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네. 손 막 흔들고 얼굴 표정 짓고 막 하면서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막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손 흔드는데 인상 쓰고 있음. 그건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데요, 좀. 그렇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네. 지금 옥천군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교실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질 관심을 가질 예정이 있으신 분들 네네네. 맞나?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육인은 20명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고 네네. 네. 좀 이때 수업 배워서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네.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길었죠? 아니요. 아닌가요? 적당했나요? 네. 자, 그러면 홍보가 확실히 됐겠어요. 확실히 됐어요.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또 우리들이 좋아갖고 우리들이 또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데. 안 돼요. 네. 음악 듣고 올까요? 네. 이번에는 제 신청곡인데요. 네. 지수 아시죠? 아, 알죠. 블랙핑크 지수의 꽃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이 또한 나니까 난 파란 나비처럼 날아가 잡지 못한 건 넌 네 몫이니까 활짝 꽃피웠던 시간도 이제 모두 내게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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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나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처참하게 짓밟혀진 내 하나뿐인 라일락 난 하얀 꽃잎처럼 날아가 잡지 않는 것은 너니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이끌려보만 오지만 우리 my bye bye 붉게 다 버려진 너와 나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젠 안녕 goodbye 뒤는 절대 안 봐 미련이란 이름에 입새 하나 봄비에 너에게서 떨어져 꽃향기만 남아 hey, hey,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네, 지수의 꽃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네. 여기 안무 중에 네.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아니, 이렇게. 저기 세림 PD님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왜요? 너무 부끄러워요. 몸치라서. 네. 수어에서 꽃을 표현할 때 잠깐만. 그러면 지금 네네. 잠깐 네. 가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지수요, 지수.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지수의 꽃이 네네. 그 안무가 들어가나요? 네, 근데 이게 의도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데요? 의도했겠죠. 그쵸.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방송 이제 저희가 음악 나갈 때 세림 PD님이 네. 혹시 꽃은 수어로 어떻게 하나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엉뚱한 거 알려줬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네. 그 안무 중에서 그 약간 손 동작이 네네. 꽃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그게 그 안무의 동작이 네. 꽃의 수어였어요. 맞아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였죠? 자, 손을 이렇게 꽃 몽우리가 피는 것도 피면서 이렇게. 네. 자,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적절했네요. 제 궁금증이 빛을 발했네. 네. 와, 음악 선곡이 아주 정말 탁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토크. 지금 옥천에서는 무섭게 말씀. 아니 약간 좀 뭐 지금 옥천에서는 하고 약간 의미가 없기는 한데요. 네. 네. 자, 지금 혹시 지금 말고 옥천군 농아인협회에 등록된 사람은 2021년 기준이에요. 조금 네. 좀 한참 되긴 했죠. 네, 2년이. 53명이래요. 그래 그 중에서 수어 고사자는 30에서 40%. 네. 그래서 수어를 음성어를 다시 수어로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수어 통역사. 네. 네. 참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뭐 외국을 간다. 그러면 번역기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외국 갔을 때 그래도 그런 두려움이 조금 덜하잖아요. 그렇죠? 번역기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농아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국에서도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나의 의사 표현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롯이 수어 통역사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뭐 필담을 통해서 네네네. 뭐 쓴다거나 이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한다거나.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되게 답답하기도 하실 것 그죠. 같고 어떤 이 네. 소통에 딱 이 소통이 아예 막혀버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옥천에 농아인협회 등록돼서 2021년 11월 기준이에요. 네, 이제 53명이고 그 중에서 이제 수어를 하시는 분은 네. 그래서 이제는 수어를 음성어로 또 음성어를 다시 수어로 전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죠? 수어 통역사. 네, 수어 통역사 분들이시고요. 또 한글도 한국 수어도 배우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네. 문맹 상황에 놓인 네. 농인의 의사를 정확한 문법을 갖춘 표준 수어로 전달하는 일을 농통역사라고. 네. 이거는 몰랐어요. 그렇죠. 네. 네, 농통역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네. 옥천에도 그리고 우리 병원에도 수어 통역사가 배치돼 있어라고 하긴 하지만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근무 체제는 어떤지 네. 뭐 근무 시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응급 상황에서도 수어 통역사가 배치가 돼서 네,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배치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여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뭐 세부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되게 좀 앞으로 네. 그 풀어야 할 과제일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아까 네. 방송하기 전에 방송하면서 초반에 수지 언어와 비수지 언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네. 자, 수지 언어. 수지 언어. 수지 언어. 네. 손가락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손의 움직임, 손의 위치. 네. 이래 갖고 수지 언어라고 하고요. 손으로 이제 하는 언어죠. 비수지 언어는 손 이외의 모든 네. 표정, 시선의 방향, 좋다, 싫다 같은 감정이나 억양 표현은 물론이고 매우, 조금, 멀리 같은 수식어로도 심지어 문장 보호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맛있다. 자, 보이진 않지만 웃으면서 입이 이제 웃는 표정이죠. 입을 다물고 입을 웃으면서 자, 이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했을 때는 맛있다. 이 표현이고 놀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맛있니? 맛있니? 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긴 한데
맛있다에 이게 표현이 이게 여기 턱 있는 데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게 얼굴 표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수지 언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맛있다 그냥 입이 웃고 있는 표정에 수어로 맛있다를 표현하면 아 맛있다에 나의 감정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맛있니?라고 하면은 타인의 감정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네네. 되게 큰 차이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맛있다는 난 맛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맛있니? 맛있니? 네. 이렇게 맛있다. 그러니까 밥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맛있게 먹어 이렇게. 네. 비수지 언어가 매우 중요하네요.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수지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얼굴 표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 한짝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짝다리라고 하나요? 네. 짝다리 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네. 공손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버릇이 없어 보여요. 버릇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저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서도 뭐 몸으로써 하는 언어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네, 눈은 째려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 전혀 안녕하지 않잖아요. 네. 네, 비수지 언어, 수지 언어도 중요하지만 이 비수지 언어가 이게 사람의 이 감정을 또 이렇게 격하게 만들기도 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또 네,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그쵸. 많이 맞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의사소통이. 네, 맞아요. 마스크로 인해서 저 구화로 그 표현에 상대방의 표현을 인식을 했었던 구화로도 이제 표현을 인식을 하잖아요. 이해를 하고. 네네. 근데 이제 마스크로 막아버렸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이제 그게 더 답답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수지 언어와 비수지 언어. 수지 언어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손가락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손의 손의 움직임, 움직임. 손의 위치. 네. 손으로 하는 걸 수지 언어라고 하고 네. 비수지 언어는 얼굴, 네. 몸짓, 방향, 뭐 감정, 억양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수지와 비수지 음. 이해했습니다. 네. 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지금 저희는 슬기로운 데이트 수어 관련된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거의 끝났어요. 그쵸, 2분이 남았습니다. 2분이 남았어요. 자, 오늘 방송 네. 저희가 또 배워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어떤 정보를 전달했던 그런 또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네. 또 다음 방송에서 이번 방송에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꼭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저희 둘은 즐거웠습니다. 저희 둘만은 아니겠죠. 네. 시작이니까. 네. 네. 시작이니까 저희 한번 같이 한 네. 발자씩 한 발씩 같이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음악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잎사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고이 접어서 어금니로 살짝 깨물면 첫사랑 이니셜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저 해봤는데요. 엄청 씁니다. 괴로울 정도로요. 네. 라일락 꽃향기 노래 들으며 옛날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